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띵소프트에서 TA로 보직하고 있는 홍상범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신 여기 분들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1시간 넘짓한 시간에 저희가 R&D하고 적용했던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오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발표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비물리 기반 그리고 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에 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규 프로젝트에 실제로 R&D하고 적용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사례들과 예제를 포함시켜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차로 저희가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애니메이터 분들이 아닌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비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뤄보고요. 다음에 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물리 기반과 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을 게임 안에서 적용했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점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종류에 대해서 공유 드리고요. 그리고 비물리 기반 애니메이션과 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저희가 해결을 했고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을 때 우리 팀 아니면 우리 이제 작업자분들한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비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키 애니메이션. 키 애니메이션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애니메이션이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X, Y, Z축 방향으로 움직여서 프레임마다 키를 넣어서 이제 움직임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이제 대부분이 제일 처음 접하는 애니메이션 기법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시고요. 뭐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움직이고 뭐 로테이션 돌리고 이제 다음으로 디포밍 애니메이션 이제 오브젝트의 특정 형태를 변형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모션을 만들어내는 방식인데요. 한번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애니메이션의 모션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응용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꾸물꾸물되는 표현도 가능하고 바다 표면 같은 것도 표현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펙트 메쉬 움직임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것도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본과 바이패드 애니메이션이라는 종류인데요. 이 종류는 뼈대를 만들고 오브젝트에 스킨 작업을 한 이후에 뼈대에 움직임을 주시는 방식인데요. 애니메이터 분들이 제일 많이 쓰고 계신 방식이시겠죠.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뼈대의 움직임에 오브젝트가 디폼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마치 우리가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본 드리븐 애니메이션 또는 이제 맥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와이어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오브젝트나 본끼리 움직임을 작용하도록 세팅해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뭐 기믹이나 메카닉 같은 움직임을 주실 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뭐 응용하기에 따라서 여러 분야에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움직이실 때 다른 쪽에 있는 오브젝트에는 움직임을 주지 않아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어떤 봉을 움직였을 때 풍선이 부풀어 오는 듯한 느낌도 저는 이제 간략하게 표현했지만 이제 잘 잡으시면은 적용해서 응용하셔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텍스처 애니메이션인데요. 텍스처 애니메이션은 이제 게임 쪽에서 또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지를 섞고 UV를 움직임을 주어서 움직임이 마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이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메시들은 사실 가만히 있지만 왼쪽에 이제 영상 텍스처가 보여지시는 이제 출력되는 이미지를 보시면 마치 뭐 폭포가 흘러내리든지 아니면 물이 뭔가 흐르는 느낌을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을 이제 텍스처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애니메이션 기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간략하게 한 5가지 대표적인 거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이제 비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에는 이제 장점과 단점이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장점에는 비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은 수정이 물리 기반 애니메이션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고요. 직관적인 작업이 가능하죠. 사람들이 이제 다 키 작업을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변 환경의 변화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른 툴, 뭐 엔진이나 뭐 맥스나 마야나 아니면 그 외에 DCC 툴 같은 것들끼리의 호환도 아주 상대적으로 편한 편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제 애니메이터 분들이 자주 얘기하시는데 어떤 움직임도 이제 창의적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키 애니메이션을 잡다 보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컨트롤하기가 많이 불편하고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거의 모든 과정을 사람이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 역시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세팅 시간이 오래 걸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 스킨 작업을 한다든지 리깅 작업을 한다든지 몰프 타겟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적인 물리적인 모션을 잡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힘든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변 환경에 반응하는 움직임을 표현할 때도 이 비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은 사실 불편한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비물리 기반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의 종류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리지드 바디 다이나믹이 있는데요. 리지드 바디 다이나믹은 단단한 물체들의 움직임을 충돌 등을 표현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내는 방식이고요. 이 샘플 영상에서 보시듯이 이런 폭파, 이런 무너지는 모션들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다음으로 소프트본 다이나믹이라는 종류가 있는데요. 리지드 바디 다이나믹이랑 거의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상호작용하는 물체들 간의 역학을 이용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물체들의 변형을 만들어낸다는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예제 파일에서 보듯이 구형태의 오브젝트가 바닥에 충돌했을 때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 현상을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티클 애니메이션 기법인데요. 뭐 이거는 이제 이펙터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입자 기반 시스템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방식이고요. 예제에서 보듯이 이런 입자 기반들에 이용해서 표현해야 되는 우리들이 소스들을 만들어낼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이거 말고도 사실 여러 파트, 여러 분야에 응용해서 적용시키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이런 다양한 물리 기반 애니메이션도 비물리 기반이라 모션 애니메이션과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장점은 이제 여러 객체를 한 번에 작업할 수 있기가 비물리 기반 애니메이션보다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모션을 제작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용하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예제처럼 뭐 어떤 건물이 무너져 내린다든지 이렇게 충돌 현상들을 표현하기가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주변 및 여러 객체들의 반응하는 움직임을 만들기가 유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표현하는데 아주 유용한데요. 뭐 배경 쪽에 무슨 이런 천들이 걸려 있는데 우리 게임 캐릭터들이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될 때 자동적으로 물리를 계산을 해서 마치 천과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표현들을 표현하기에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한번 세팅하기가 원하는 값을 찾기가 어렵지만 한번 세팅을 해서 만들어 놓는다면 여러 모션에 적용하기가 아주 유용합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역시나 물리 기반 애니메이션도 단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시뮬레이션 값을 다른 툴과 호환하려면 비물리 기반 애니메이션보다는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주변 환경의 반응이 원치 않는 모션을 만들어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거는 뒷부분에 제가 간략하게 그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너무 무거워서 실제로 게임에서는 사용하기 힘든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물리와 비물리를 적절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섞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세팅 및 원하는 수치값을 찾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케이스도 존재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비물리 기반과 물리 기반의 장단점과 종류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기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게임 안에서 우리가 이제 게임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고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 케이스들을 간략하게 몇 가지 케이스들만 추려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비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으로 저런 꼬리 트레일이나 머리카락 같은 걸 표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모션이 일정하고 루트 본, 그러니까 이제 머리 쪽에 제일 가까운 본과 머리카락 제일 끝 쪽에 있는 엔드 본까지의 컨트롤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아니면 일일이 키를 잡아주던지 아니면 이것을 도와주는 스크립트들이 여러 스크립트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스크립트들 역시 머리카락이 여러 개, 꼬리가 여러 개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렇게 동일한 모션처럼 보이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는 객체 모션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서로 충돌도 일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애니메이션 값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하게 보여지는 이제 좀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비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단점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컬리전, 이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물론 애니메이터 분들이 이제 충돌을 인식한다고 계산을 해서 이렇게 키 값을 다 넣어 주실 수는 있지만 이제 이런 캐릭터 같은 케이스처럼 이렇게 본도 많고 머리카락도 많은 경우에는 일일이 키 작업을 하시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터 분들도 물론 시간과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한다면 충분히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충분한 시간과 인력이 이제 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전 영상과 비슷하지만 다중 오브젝트 컨트롤 해야 되는 경우에 아주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꼬리 하나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애니메이터 분들도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캐릭터처럼 머리카락만 해도 10가닥이 넘고 그 머리카락이 길어서 본들이 존재가 많이 한다면 그걸 이제 일일이 키를 수정하시고 잡아 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제가 한번 잡아 보겠어 하고서 작업을 시도했다가 포기했습니다. 이제 애니메이터 분들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분들을 다시 한번 리스펙하게 됐습니다. 여기 혹시 계시다면 정말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이제 오브젝트 컨트롤 해야 되는 문제점이 아주 큰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다음으로 게임 안에서 그렇다면 비물리 기반은 저런 문제점이 있는데 물리 기반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기반도 역시 게임 쪽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물리 기반으로 어떤 플러그인이나 어떤 엔진에서 어떤 표현을 하셨을 때 이런 케이스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왼쪽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덜컹하면서 그냥 큰 반응 없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폭발해버리는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런 케이스는 뭐 월드 유닛값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존재를 하고 물론 해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해결은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케이스를 찾아서 수정하는 과정들이 꽤 시간도 걸릴 수도 있고요. 불편한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프레임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제 이렇게 프레임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프레임이 떨어지니까 모션이 좀 드드득 거리는 현상이 납득이 되는데 프레임 현상이 끝난 이후에 다시 원래 프레임으로 돌아왔을 때 튕김 현상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물리를 계산하다가 프레임이 떨어지다가 다시 제 물리값을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모션들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원치 않는 모션이 출력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게임 애니메이션을 잡으시다 보면 뭐 멋진 타격감, 뭐 그리고
뭔가 이펙트 있는 움직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모션이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키를 잡으시는 케이스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물리값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값들을 계산을 해서 했을 때 제일 정확한 모션이 나오는데 이제 애니메이션 동작이 너무 빠르다 보면 이렇게 찢어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모션이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빠른 모션이기 때문에 물리를 계산을 할 때 이제 버그처럼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의 단점 중에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수치를 만지면 해결을 할 수 있지만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러한 케이스들이 있긴 하지만 이거보다 사실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 많은 케이스들을 보시기도 하셨고 접하시기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저희 이제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고 또 대체 방안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웬 3D Max라고 생각하시겠는데요.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 이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툴이 3D Max랑 Unreal 4입니다. 그래서 R&D도 이제 두 가지 툴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첫 번째로 맥스에서 저희가 R&D한 내용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에서 R&D한 내용은 리지드 바디 다이나믹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툴을 만들 때 목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양한 세팅, 복잡한 세팅들을 한 번에 자동화를 시켜주자. 두 번째로 여러 오브젝트 컨트롤을 하기 편하게 해주자. 세 번째로 안정적인 콜리전, 충돌 현상을 구현을 해주자. 네 번째로 베이크를 자동화시켜주자. 다섯 번째로 스켈레톤 메쉬 변환을 우리가 자동화해서 훨씬 더 엔진에 익스포트하기 쉽게 적용을 시켜주자고요. 여섯 번째로 누구나 손쉬운 조작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리즈 바디 다이나믹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구현했던 그리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케이스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 케이스 중에 하나인 단순히 어떤 오브젝트가 폭파하는 모션입니다. 이렇게 객체들이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R&D한 툴을 실행을 하고 단순히 등록만 시키고 버튼을 눌러주면 색깔이 변하면서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세팅을 간략하게 해서 누구나 이제 쉽게 동일한 세팅이 이루어지고요. 바로 플레이를 해보시면 바로 부서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서지긴 하는데 좀 더 강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에디팅을 해야겠죠. 그래서 밑쪽에 이 툴의 밑쪽에 지원해주는 파라미터들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뺐고요. 그 수치값들을 제어를 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좀 더 단순히 폭발하는 모션들은 빠르게 구현하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수치 만지시면서 바로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폭파 모션은 이렇게 깨져 있는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쉽게 구현을 해볼 수 있으시고요. 다음으로 리지드 바디 다이나믹 툴을 이용해서 단순히 폭파되는 모션은 여러 툴들이 지원을 하지만 이제는 특별한 케이스들이 존재를 하겠죠. 어떤 다리가 무너지는 케이스, 한 번에 다 모든 다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서 무너지는 케이스들이 있고 그런 것들 이제 애니메이터 분들이 일일이 조각들을 애니메이션 잡고 무너지는 속도까지 계산해서 잡으시기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조각난 오브젝트를 등록을 시키고 버튼을 누르시면 세팅이 자동 완료되고 이렇게 헬퍼 박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헬퍼 박스를 단순히 이렇게 키 프레임에서 키값만 주시면 자 무너져 내립니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세팅이 자동 완료가 됐고요. 이제 키를 잡으실 거는 저 헬퍼 박스만 키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터 분이나 아니면 뭐 이펙터 분들 누구나 이제 손쉽게 이런 모션들을 구현을 하고 베이크 시켜서 엔진이나 뭐 언리언이나 유니티나 여러 게임 엔진들 아니면 자체 엔진들의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션 역시 뭐 빠르게 떨어지고 느리게 떨어지고 이런 모션들 역시 밑에 지원해주는 에디팅 파라미터들을 사용하셔서 모션들을 제어하실 수 있으시고요. 뭐 제가 지금 중력값을 만졌더니 훨씬 빠르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모션이
한번 봤더니 마음에 드시면은 베이크 할 수 있는 툴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이제 등록을 하고 베이크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이제 프레임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베이크를 하시게 되십니다. 한번 이제 베이크를 하시는 걸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베이크가 완료됨과 이후에 이제 애니메이터 팀에서 요청하셨던 게 자동으로 이제 스켈레톤 메쉬로 변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오브젝트 중간중간에 이제 본들이 하나씩 아주 작게 동일한 위치에 들어가고요. 스킨까지 이제 오브젝트에 입혀져서 스켈레톤 메쉬로 변환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스켈레톤 메쉬로 변환을 하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물리 애니메이션으로 베이크를 했지만 사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애니메이터 분들이 약간씩 에디팅 하셔서 키를 수정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장점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좀 더 사실적인 모션을 한번 구현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세팅 방식과 거의 비슷하긴 한데 가장 큰 차이점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부서진 오브젝트를 등록을 하고 헬퍼 박스가 생기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신대요. 이 헬퍼 박스를 움직여서 기둥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중력 때문에 밑에 아무것도 없어서 떨어지는 모션이 뭐 크게 어색하지 않지만 이런 기둥 같은 아니면은 어떤 골조를 갖고 있는 오브젝트들이 무너져 내릴 때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무너져 내리는 케이스는 드뭅니다. 뭐 안에 뭐 철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브젝트들 간에 마찰 값들이 존재를 해서 약간 더디게 무너진다든지 서로에 대한 값들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바로 무너지는 모션이 좀 사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제 바인딩 파라미터와 브레이크 에이블이라는 파라미터를 빼서 서로 연결해주는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라인 같은 게 생성되시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 라인 같은 게 제가 일부러 좀 보기 편하시게 많은 수치를 넣어봤고요. 서로 무너지기 전에 이제 잡아주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잡아주면서 바로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약간의 딜레이를 주면서 좀 더 사실적인 모션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션을 저희가 구현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이 방식도 에디터 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로 수치값을 주시면 쉽게 실시간으로 바로 변형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거 역시도 모션이 마음에 드셨으면 좀 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베이크를 하시면은 바로 베이크 돼서 에디팅도 가능하시고 엔진과 여러 엔진들과도 호환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수치값들은 다 똑같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크와 브레이크 에이블 포스 값만 차이를 줘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맨 네 번째 영상까지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다른 값들은 다 동일하고 바인드 값 수치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치들만 다릅니다. 이 수치들만 변경을 주었는데도 훨씬 더 모션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맨 네 번째 모션 보시면 바로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서로 연동이 돼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응용해서 좀 더 사실적인 모션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으십니다. 자, 간략하게 이제 리드바디 다이나믹 툴을 저희가 R&D하고 구현한 툴에 돌아가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오토 세팅이 이루어지고 다음에는 파티클로 초반에 세팅이 됩니다. 파티클로 세팅이 되고요. 다음에 어떤 특별한 조건, 헬퍼 박스가 지나갔을 때를 기점으로 하고요. 헬퍼 박스의 그 기점은 뭐 타임이나 아니면 콜리전 됐을 때를 조건으로 걸고 그 조건이 만족을 한다면 리지드 바디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리지드 바디가 되고 이제 컨트롤 하실 수 있게 되시고요. 컨트롤 하신 다음에 모션이 마음에 드시면 베이크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베이크 이후에 뭐 키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시면 작업자분들께서 키 애니메이션으로 수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수정 이후에 최종 완료가 되시면 익스포트 하셔서 호환하고자 하는 툴들과 호환하시면 되십니다. 이런 구조로 돌아가도록 R&D 되어 있는 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프트바디 다이나믹 툴을 또 역시나 R&D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 R&D도 역시나 5가지 목적을 가지고 R&D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다양한 세팅을 역시나 자동화하자. 두 번째로 여러 오브젝트를 컨트롤하기 편하게 하자. 세 번째로 안정적인 콜리전 구현을 하자. 충돌을 구현하자고요. 베이크 값을 역시나 자동화하고 이제 소프트 바디의 다이나믹을 가장 크게 생각했던 요소인데요. 루핑 모션을 자동화하자입니다. 이제 리지드 바디 같은 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루핑 모션이 필요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바로 모션이 나오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이제 소프트 바디 다이나믹으로 사용할 이 툴은 제일 많이 사용할 곳이 클로스나 헤어 부분이나 뭐 의상 부분 이런 쪽에 많이 적용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같이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캐릭터 애니메이션 역시 우리 게임 쪽에서는 루핑되는 모션들이 많이 존재를 하죠. 그 모션에 맞춰서 헤어나 클로스나 모두 동일하게 루핑이 돼야 됐던 중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루핑 모션을 꼭 구현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 툴을 적용해서 긴 헤어 를 어떤 식으로 제어를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툴을 실행시키시고 저희가 적용시키고자 하시는 이제 헤어 부분에 본 세팅을 클릭하셔서 다 등록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게 등록만 하면 바로 세팅이 이루어지고요. 세팅이 되면 이런 헤어들이 찰랑찰랑 거리시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앞쪽에서 헤어가 얼굴을 뚫고 지나가는 현상들이 있었던 걸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물리 기반으로 피직스 기반으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 부분과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헤어와 헤어들끼리의 움직임 역시 같이 충돌하면서 좀 더 다양한 모션들을 출력을 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이 세팅감 찾기가 되게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세팅한 값들을 익스포트해서 저장하는 기능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동일한 값을 세팅을 하고 적용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익스포트한 값들을 임포트 해와서 바로 이렇게 적용해 보실 수 있는 기능을 구현을 했고요. 아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션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션이 마음에 드셨으면 이제 이거 역시 밑부분에 보시면 에디팅 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이 존재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또 애니메이터 팀에서 요청하셨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람에 휘날리는 느낌 모션들도 구현하기 힘든데 적용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로 포스를 등록하고 우리 헤어가 그 포스에 영향을 받는 것들을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더 과장돼서 훨씬 더 보기 편하시게 제가 강한 수치값을 한번 넣어봤고요. 이렇게 윈드 값을 등록을 하시면은 헤어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 방향으로 바람에 날리는 듯한 모션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일단 뺐고요. 일단 동작에 맞는 모션들이 나왔으면 베이크 버튼을 눌러서 밑쪽에 이렇게 키가 생성이 되시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일이 모든 본들의 베이크가 되면서 키가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키가 완료가 되셨으면 바로 프레임을 움직여 보시면 움직임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제 단점이 제가 이제 루핑이 안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끝 프레임과 첫 프레임의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틀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루핑이 되고 있는데 헤어는 루핑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맨 밑에 이제 루핑 버튼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신데요. 루핑 버튼을 누르시고 블렌딩 될 프레임만 설정을 해 주신 다음에 루핑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루핑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첫 프레임과 끝 부분을 블렌딩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첫 프레임과 끝 프레임이 연결되시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료한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부드럽게 머리카락과 모션이 동일하게 이제 루핑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머리카락끼리 충돌하는 모션이 출력되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얼굴을 전혀 뚫고 지나가지 않죠. 얼굴을 이제 콜리전 되는 걸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얼굴도 이제 충돌이 일어나서 뚫고 지나가는 현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다시 한번 루핑이 안 되고 있는 모션이랑 오른쪽에 보시면 루핑이 되고 있는 모습을 비교를 해보실 수 있으십니다. 왼쪽에는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나면은 머리카락이 튀는 현상이 존재를 하지만 오른쪽에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왼쪽에는 이제 얼굴도 뚫고 동일한 이런 저희는 이제 미역 같다고 표현을 했는데 미역 같은 이제 모션이 출력이 되는 옛날 버전이고요. 오른쪽은 저희가 이제 R&D 하고 적용했던 헤어의 모션입니다. 훨씬 모션도 풍부하고 콜리전도 일어나기 때문에 완성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클로스는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영상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는 느낌의 클로스 느낌이 필요했던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R&D 한 내용을 적용했을 때 서로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클로스 모션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바디 다이나믹 툴 역시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을 등록하시고 자동으로 세팅이 완료가 된 다음에 프리뷰에서 시뮬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에디트 파라미터들을 컨트롤 하셔서 컨트롤 하실 수 있고요. 컨트롤한 결과물이 마음에 드신다면 베이크 작업을 하시면 되십니다. 베이크 작업이 완료되고 키가 각 본들마다 적용이 되시면 이제 애니메이터 분들께서 좀 더 완벽하게 키 에디팅을 약간 넣어 주시고요. 완료가 되시면 루핑 작업을 하시면 되십니다. 루핑이 돼서 완료가 되고 결과물을 확인하셨으면 익스포트 시켜서 원하시는 툴들과 호환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3D Max에서 R&D한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렸고요. 이제 언리얼 4에서 막강한 기능들을 저희가 R&D해서 적용한 케이스들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리얼 4의 기능을 R&D한 목적은 실시간 물리 기반 모션을 적용하자. 두 번째로 여러 움직임에 한 번에 적용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로 최적화된 모션을 적용하고 상호 반응하는 모션을 적용해보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모션의 퀄리티를 향상하자가 이제 저희들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언리얼 4에서 이제 클로스를 적용해서 실제 게임에 적용시킨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 클로스를 세팅하기 전에 피직스 에셋에서 컬리전 바디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피직스 어셋을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우클릭하셔서 본드를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시면 그냥 손쉽게 이런 바디가 형성이 되시고요. 콜리전 바디는 이제 사이즈만 적절하게 맞춰 주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콜리전 바디가 완성이 되셨으면 메시 쪽으로 가셔서 클로스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클로스는 이제 클로스 피직스 에셋을 연결을 하시고요. 저희가 좀 전에 이제 콜리전 될 바디를 생성된 피직스 어셋을 연결시켜 주시고 이제 클로스 영역이 들어갈 부분을 이제 브러시질 하시면 되십니다. 이 기능은 상당히 쉽고요. 수치값을 찾는 게 어렵지 기능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러 튜토리얼을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는 식으로 많이들 브러시질을 하는데 제가 R&D를 좀 해본 결과 물론 브러시질이 이렇게 그라데이션 느낌처럼 나오는 게 대표적이긴 하지만 어떤 좀 다양하게 브러시질 해보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라데이션이 아니더라도 뭐 T자 형태로 한번 해보시거나 여러 가지 해보시면 좀 다양한 모션들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브러시질을 테스트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는 이제 테스트로 영상을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일반적인 그라데이션 모션으로 일단 브러시질을 그냥 간략하게 해봤고요. 이렇게 브러시질이 완료가 되시면
우클릭 하셔서 클로스를 연결만 시켜주시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했던 메쉬에 클로스 효과가 들어가시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클로스에 대한 관련된 세팅은 이 왼쪽에 보시면은 클로싱 파라미터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세팅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존재를 많이 합니다. 이런 옵션들을 만지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시는데, 아마 작업을 해보신 분들 중에 나는 이제 인터넷에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네, 저 역시도 잘 안 됐습니다. 자꾸 모션이 뚫고 지나가고 이런 현상들이 존재를 했는데요. 그 문제들은 애님 블루프린트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수치들을 계속 만지면 언젠가는 좀 안정적인 모션을 구현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투여가 되는 것 같아서 애님 블루프린트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소프트 본이라는 노드를 사용했습니다. 소프트 본 노드를 사용해서 애님 좀 더 안정적인 모션을 구현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애님 블루프린트 안에서 소프트 본은 우클릭하신 다음에 노드를 생성하시고 오른쪽에 나오는 이런 파라미터들의 본들만 등록을 하시면 아주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너무나 간단하고요. 소프트 본 영역을 줘야 할 본들만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프트 본이 들어간 녀석과 클로스만 적용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론 왼쪽은 너무 안 좋게 나왔던 결과물을 보여드리는 케이스인데요. 왼쪽에 보면은 다리도 다 뚫고 지나가고 모션들이 뭔가 불안정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클로스와 소프트 본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했을 때 훨씬 더 모션이 안정적으로 출력되시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애님 블루프린트를 생성하시고 그 애님 블루프린트에서 지원하는 뭐 소프트 본이나 여러 가지 노드들을 적용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지드 바디를 사용해서 헤어를 구현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지드 바디를 이용해서 헤어를 구현하실 때 첫 번째 스텝으로는 똑같이 피직스 에셋을 만드신 다음에 바디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히 바디만 생성하시면 안 되시고요. 바디를 생성을 하시고 우측에 보이면 이제 시뮬레이션 피직스 값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값들에 대한 옵션들을 좀 만져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옵션들을 제어를 하셔서 내가 물리 모션을 어떤 식으로 출력할지에 대한 값들을 적절하게 넣어 주셔야 되시고요. 이 값만 제대로 넣어 주시면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모든 애니메이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헤어 같은 것들을 애니메이터 분들께서 일일이 맥스해서 애니메이션 동작에 맞춰서 키를 잡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측에 세팅이 완료가 되시면 애님 블루프린트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리지드 바디라는 노드가 존재를 합니다. 이제 리지드 바디라는 노드에 저희가 설정해 놓은 피직스 값을 연결해 주시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소프트본 컨트롤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리지드 바디 역시 그 피직스 에셋에서 설정만 제대로 맞춰 주시면 애님 블루프린트에서 사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등록만 시켜 주시면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소프트본 컨트롤러는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영역이 들어갈 본들만 등록을 시켜 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단순히 리지드 바디만 사용한 경우고요. 오른쪽에는 리지드 바디랑 소프트 본을 같이 사용했을 때 케이스입니다. 네, 왼쪽 영상 보시면은 잘 나오다가도 갑자기 앞쪽으로 머리가 넘어와서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존재를 하는데요. 오른쪽에 소프트 본이랑 동일하게 사용했을 때는 뒤에 있는 이제 긴 덩어리 머리카락이 앞쪽으로 넘어오는 케이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리지드 바디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션을 구현해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 드리븐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했던 케이스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드리븐을 할 부분을 일단은 첫 번째로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달리는 모션에 저렇게 혁띠 같은 악세사리들이 달려있는 캐릭터들이 존재를 한다면
저 부분에 애니메이터 분들이 키 작업을 안 하셨다면 저렇게 달릴 때 뚫고 지나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애니메이터 분들도 저런 것들을 수정하셔서 키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게임 캐릭터 하나당 뭐 스킬들도 되게 여러 가지고 다양한 모션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모션들마다 모두 키를 작업하시기에는 상당히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애니 블루프린트를 생성을 한 다음에 본 드리븐 노드와 애닌 다이나믹스라는 노드 그리고 트랜스폼 본 노드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손쉽게 해결을 하였습니다. 굳이 애니메이터 분들이 작업을 하시지 않고 애닌 블루프린트 안에서 세팅을 한 번만 해주신다면 모든 애니메이션에 적용을 시키는 방식으로 갔고요. 여기서 본 드리븐 같은 경우에는 역시도 사용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본만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연동해야 될 본, 그래서 허벅지가 움직였을 때 혁띠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혁띠에 어떤 본이 움직일지를 서로 연결만 시켜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로 허벅지가 움직일 때 혁띠가 자동적으로 튕기는 듯한 모션을 갖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 드리븐만 사용하시면은 그냥 단순히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만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애닌 다이나믹스 같은 추가 노드를 사용하셔서 좀 더 물리적인 모션 값을 추출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사용을 안 하셔도 되지만 저는 사용했던 이유는 본 드리븐들끼리 본끼리의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값들을 넣어야지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값들을 확인해 볼 때 트랜스폼 본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트랜스폼 본은 내가 어떤 특정 본을 등록을 하시고 임의로 언리얼에서 본을 움직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이 움직이면 연결되어 있는 본 드리븐 본이 있다면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렇게 노드를 연결하시고 컴플레인 누른 다음에 제가 Y축 로테이션의 Y축 값에 이렇게 수치값을 넣어 보면 조금씩 연결되어 있는 다른 본이 반응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제대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 본을 노드를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완료된 결과물을 보여드리면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허벅지가 움직였을 때 혁띠 액세서리가 뚫고 지나갔었는데 지금은 마치 허벅지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듯한 모션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 본. 소프트 본 노드는 앞전에서 제가 많이 사용을 했지만 실제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노드보다는 더 원래 메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역할이 있는데요. 이렇게 애닌 블루프린트를 생성하시고 우클릭하셔서 소프트 본 노드를 컨트롤러를 생성하신 다음에 연결을 시키시고 원하는 본들을 루트본과 이제 팁본이라고 써 있는데 엔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엔드본을 등록을 하시고요. 뭐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주셔서 약간의 모션들을 컨트롤 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에디팅 하실 수 있는 창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셨으면 왼쪽이 이제 소프트 본이 연결이 안 돼 있는 모션이고 오른쪽이 보시면 소프트 본이 연결되어 있는 모션입니다. 실제로 뭐 애니메이션적으로 아직 부족하지만 소프트 본의 능력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왼쪽에는 빨간색 머리카락 부분, 영역 부분을 보시면 되시는데 왼쪽에 소프트 본이 없는 모션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움직임에 전혀 반응하는 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소프트 본 노드를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를 보시면 마치 물리값이 적용된 것처럼 머리가 찰랑거리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물리는 아니지만 빠르게 캐릭터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하는 모션들을 구현하기 아주 좋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시면 아주 빠른 작업 속도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애닌 다이나믹스입니다. 애닌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애닌 블루프린트에서 사용하는 노드고요. 애닌 블루프린트를 생성하신 다음에 우클릭 누르시고 다이나믹스 노드를 연결만 시켜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셨으면 이거 역시 사용법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적용하고자 하는 본을 등록만 시키시면 되시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적용할 본이랑 마지막 적용할 본을 등록을 시켜 주시고요. 이제 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제어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제 박스 익스텐스라는 이 곳에 영역을 넣어 주시면 이제 잘못됐을 때 저렇게 찢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원하는 수식값을 넣어 주시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노란 박스들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노란 박스들은 저희가 이제 PXS에서 만들었던 이제 콜리전 박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저런 것들이 움직임이 적용이 돼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마치 목걸이가 모션에 맞춰서 출렁거리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출렁은 거리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제가 실제로 물리 기반으로 적용을 100%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 쪽을 뚫고 지나가는 현상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애님 다이나믹스를 쓸 때 저런 현상들을 종종 보시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점들은 이제 트랜스폼 본 노드를 사용해서 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값, 로테이션 값, 스케일 값을 변경을 하실 본을 등록만 하시고요. 저는 이제 위치값을 변경을 할 거기 때문에 위치값을 활성화 시켜 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X축으로 어떤 일정한 값을 넣어 주었습니다. 일정한 값을 넣어 준 다음에 결과값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좀 전까지는 몸 쪽으로 뚫고 지나가던 이제 목걸이 액세서리가 위치값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몸 쪽으로 뚫고 지나가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터 작업자분들은 큰 캐릭터 모션만 연출적이고 이런 감성적인 캐릭터 애니메이션만 잡아주시면 액세서리나 물리 기반으로 잡을 수 있는 다른 애니메이션들은 언리얼 엔진에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확인해 보시면 제가 좀 눈에 많이 띄게 많이 출렁거리게 좀 세팅을 해놨고요. 이렇게 이 고블린 캐릭터가 움직일 때 목걸이 액세서리가 출렁거리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한 모션뿐만 아니라 여러 모션들이 섞여 있는 케이스 때도 다 적용이 돼서 목걸이가 출렁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작업 양도 엄청나게 줄 수 있고 작업 속도도 엄청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케이스들을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고 적용했을 이후에 어떤 효과들을 볼 수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 생각인데요. 첫 번째로 맥스에서 R&D 했을 때 저희가 효율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결과는 예전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예전 스타일대로 작업을 했을 때 모든 애니메이션을 세팅을 하고 애니메이션을 줘야 됐었겠죠. 그런데 모든 오브젝트들의 키를 줘야 됐었으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이제 R&D 한 툴을 사용했을 때는 동시에 여러 가지 객체에 한 번의 애니메이션과 세팅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적용도 되고 베이크도 되기 때문에 최소한 본의 개수, 객체만큼의 작업 속도는 향상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언리얼에서 R&D한 결과로 효율적으로 작업 시간의 변화를 확인해 보면요. 옛날 방식에는 모든 애니메이션 움직임을 각각의 이렇게 1분 1분씩 작업을 했다면 애님 블루프린트에서 작업은 N은 맨 위에 상단에 최상위에 있는 애님 블루프린트를 1분만 작업하면 다른 예를 들어서 5개의 애니메이션에 동일한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업량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가 엄청나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어떤 캐릭터가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 개수만큼은 속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티스트가 작업하실 때 효율적인 측면을 보자면 옛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세팅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잡고 또 에디팅도 하고 저희가 모션을 완료가 하더라도 또 수정상 리테이크들이 늘 존재가 하게 되죠. 그런 리테이크가 온다면 다시 일일이 세팅도 바꿔야 되고 에디팅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일일이 작업을 해야 됐다면 이번에 맥스에서 R&D한 방식을 사용하면 바로 세팅 지워버리고 다시 세팅하면 순식간에 세팅도 되고 전에 썼던 값들을 갖고 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가지 객체를 에디팅 가능한 장점이 있어서 애니메이터 작업자분들의 효율성 향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언리얼 R&D한 결과물을 발표드리면 모든 애니메이션을 예전 방식으로 한다면 각각 수정을 해야 됐었겠죠. 어떤 한 캐릭터가
예를 들어서 5개의 모션을 갖고 있다면 수정사항이 있거나 뭐 작업을 하실 때 에디팅은 각각 하셔야 됐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애님 블루프린트에서 최상단에 있는 애님 블루프린트만 수정을 해주시면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모든 애니메이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작업 효율도 수정하는 방식도 훨씬 더 향상되고 편의성이 향상되시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디테일하게 확인해 볼 수는 없겠지만 경제적인 측면도 저희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맥스에서 어떤 플러그인이나 어떤 것들을 사서 구입을 해서 적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툴들을 적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인원수당 한 카피 100원이라고 쉽게 계산을 하고 사용할 컴퓨터가 10대라고 해도 1000원이라는 가격이 소비가 되겠죠. 최소 10배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R&D한 툴을 사용하시거나 언리얼에서 개발한 블루프린트, 애님 블루프린트를 사용하신다면 전혀 그런 비용적인 발생 부분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R&D한 내용들과 언리얼의 애님 블루프린트 아니면 블루프린트의 기능들을 통해서 많은 이점을 보았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예. 예, 어저께까지 긴 머리 작업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오늘 강의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예. 만약에 이제 그 끝 프레임과 첫 프레임을 이제 루핑 시킬 때 특정 본을 루핑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캐릭터 전체를 루핑해서 같은 동작으로 만드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만든 R&D 툴에 등록되어 있는 본들 중에 선택한 애들만 루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애니메이션 자체는 루핑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헤어만 선택을 하고 그 루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블렌딩 되면서 루핑이 적용이 됩니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크게 두 개를 볼 수 있을 건데 하나는 어떤 맥스에서는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그걸 베이크하는 기능이고 하나는 이제 얼리어 자체에서 물리 엔진에 돌리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세컨더리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비용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보통 자동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코스튬 같은 경우에는 뒤쪽은 방향의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세팅이나 이런 거 어렵지 않지만 이제 앞쪽 다리 얘 같은 경우에는 코스튬이 이제 많이 뚫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혹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시뮬레이션 베이크 시키는 게 나은 건지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그냥 그래도 그 전적인 비용을 봤을 때 엔진에서 그냥 물리를 적용을 시키는 게 나으신 건지 혹시 경험해 보았을 때 어떤 게 좋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기조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두 가지를 R&D를 했지만 어떤 것에 맥스 R&D를 적용하고 어떤 것에 언리얼의 애님 블루프린트를 적용하자의 제일 큰 기조는 이제 픽시 캐릭터 같은 케이스, PC 캐릭터처럼 이제 플레이어가 컨트롤하면서 다양한 모션들이 출력되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 의상이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언리얼에서 많은 세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몬스터나 뭐 NPC나 이렇게 일반적인 모션들이 고정적으로 출력되는 케이스들 훨씬 더 인원이 많겠죠. 그런 케이스들을 다 물리로 계산한다라고 치면은 이제 좀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맥스에서 베이크해서 사용하는 기조로 가고 있고요. 이제 그 외적으로 모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션이 너무 다이나믹하고 너무 강렬하거나 너무 빠를 때 언리얼 엔진에서 물리 세팅을 했을 때 우리가 원치 않는 모션이 출력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가 너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범위 내에 있다면 맥스에서 R&D한 내용이 적용이 들어가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리얼에서 애님 블루프린트나 블루프린트를 사용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사내에서 애님 다이나믹스로 이제 헤어웍스를 구현을 하고 있었는데요.
애님 다이나믹스에서 아까 그 트랜스폼을 앞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이제 그 캐릭터 내부로 뚫고 들어가는 걸 막으셨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굉장히 신기하다 하고 보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애님 다이나믹스 내부 자체에 있는 콜리전이랑 플랜으로 막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네. 저희 그거를 사용해서 했는데 혹시 그 트랜스폼을 했던 건 뭐 성능 이슈라든지 아니면 뭔가 세팅이 너무 불편해서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나요? 혹시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가장 간단한 건 훨씬 가볍다고 판단이 돼서 트랜스폰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콜리전을 계산한다는 건 계산량이 늘어난다고 판단이 됐고요. 근데 트랜스폼 본을 사용한 이유는 단순히 뚫고 지나가는 부분에 본을 위치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계산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폼 본을 사용해서 손쉽게 굳이 뭐 물리값 적용되는 콜리전 값이 적용되지 않게 또 수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저런 고블린 캐릭터 좀 많이 나와서 여러 그 캐릭터 많이 나오는데 그걸 또 다 계산하고 있는 것도 문제였고요. 트랜스폼 본이 훨씬 더 가볍고 최적화에도 훨씬 더 나았고 결과물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그 노드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뒤에 분 먼저. 예,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 설명해주신 그 클로스 기능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기능인지 알고 싶고요. 그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 다중 접속 환경의 게임에서 뭐 최적화라든지 고려할 부분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언리얼 엔진의 클로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저도 온라인 기반이기 때문에 모바일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많은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클로스를 모바일에 적용했을 때 상대적으로 온라인보다는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를 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맥스에서 그런 물리 기반 툴 지원하는 것들로 베이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을 저는 지금 당장에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여러 케이스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예쁜 모션이 물리 기반으로 나오는 그런 맥스 R&D 툴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클로스가 그 엔비디아 클로스인가요? 그 에이펙스. 그 언리얼 말씀하시는 거? 예. 언리얼은 기본 기능으로 탑재되어 있는 그 피직스 기반의 엔비디아 기반의 네. 클로스를 사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보니까 다 캐릭터 쪽 애니메이션만 얘기하셔서 좀 배경 쪽 애니메이션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지금 현재 아까 전에 그렇게 배경을 애니메이션 베이크해서 키값을 박아 넣으면은 그걸 언리얼에 갖고 왔을 때는 2차 상호작용이 발생하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만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배경 쪽에 사용하는 것들도 케이스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뭐 말씀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언리얼 엔진에서 적용을 합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뭐 애님 블루프린트를 사용해서 거기 안에서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리즈 바디 세팅, 뭐 피직스 S 세팅 값들을 사용해서 뭐 캐릭터가 지나다닐 때 충돌하는 모션들을 구현을 하고요. 그건 이제 카메라 가까이에 있거나 그런 요소가 그런 요소들이 필요한 오브젝트들은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요. 우리 이제 배경 쪽에 멋스럽게 나오는 모션들도 많이 존재하잖아요. 뭐 깃발이 펄럭거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캐릭터와 다이렉트한 현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맥스에서 베이크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질문이 없으시면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고요.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게 들어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 지나다닐 테니까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